반갑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오는 학생들의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기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전주 우석고 출신이어서 전주에 올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은데 특히나 여기서 이제 듬성듬성 보이는 남학생들이 참 반갑습니다. 남학생들 좀 긴장해야 돼요. 이런 자리 있었을 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종합전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느끼는 게 여학생들은 참으로 열정적으로 무언가 막 열의를 갖고 정보를 찾아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거의 그런 걸 안 해요. 저도 이제 제 소개를 좀 해보면 저는 서울 대진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 대진고는 어떤 학교냐면은 30년 이상 전통을 가진 남학생 전문 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진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학생들이. 분명히 한국어 사용자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의 강점은 뭐냐면 정말로 묵직해요. 고3 끝날 때까지 정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남학생의 장점은 엉덩이를 딱 붙이고 묵직하게 갈 줄 알아요. 그럼 반대로 여학생의 단점은 뭐냐? 너무 빨리 멘탈이 무너져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과가 하나만 성적이 떨어져도 나라가 무너진 줄 알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주변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당차게 내 장점을 조금 더 키울 수 있게끔 조금 더 당차고 대찬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이 생각이 들면서 맨날 이렇게 손가락만 이러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학생들이 대입에 성공하려면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긴 한데 아무 얘기를 안 듣고 너무 묵직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장점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들 주제는 뭔지 알죠? 전형을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온 거죠? 종합전형에 대해서 궁금하고 대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26학년도 대입전형과 준비 방안인데 26학년도 대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학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2 학생들의 학번. 그래서 그 대입연도의 기준은 일단 자기 자신이 입학하는 해의 학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자료를 찾으려면 26학년도라고 시작하는 그 자료집을 찾으셔야 돼요. 그 룰에 대해서 무언가를 찾을 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입 전형이라고 했으니까 대입 전형에는 여러 가지 대학을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나누면 수시하고 정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시 안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실기도 있죠. 정시는 당연히 수능 위주 전형이고요. 그런데 오늘 가장 세게 잔소리를 할 부분이 뭐냐면 전북 지역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사분들한테 가장 많이 제가 강조하는 거, 전북 지역의 가장 큰 약점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한다라뇨? 선생님, 저는 교과가 1등급이에요. 자, 보세요. 이 대학교 강의실에 이렇게 고등학교하고 분위기하고 다른 이런 강의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싶죠?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죠? 근데 이 지역은 아니고 싶죠? 그렇죠? 이 지역은 아니고 싶잖아요. 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런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안, 즉 종합전형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전형만 쓰는 학생들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바뀐 룰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학교폭력 조치사항. 그냥 내가 저 녀석을 우리 같은 학교에서 만났다니 하면서 그냥 돌을 닦는 심정으로 그냥 속으로 욕하고 가세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사세요. 제발. 여기에 괜히 얽히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26년도에 가장 큰 바뀐 건 너저분하게 안 할게요. 금년도에는 자율 반영인데 내년도에는 의무 반영이에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감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교우 관계를 잘 가지자.
참 재밌는 건 세상살이를 해보니까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건 되게 힘든데 다른 사람을 못 되게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면 못 되게 할 친구도 없을 거고 대부분 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온 친구들이라고 하면 자기 관리는 잘할 테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을 좀 해두세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강조사항을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자료집에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2학년이 재수를 했다. 근데 혹여나 내가 불미스럽게도 학교폭력 사항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나뉘어서 적혀요. 그러니까 출결특기 사항이나 그 다음에 행동종합 의견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나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사항이라고 그래서 통합된 셀을 마련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건 지금 1학년한테 적용을 받는 건데 2학년 때 만약에 내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뭐 복학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그 상황이 생기게 되면 1학년으로 내려가게 되면 전에 있던 걸 지우고 새로운 칸에다가 다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제도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2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하나의 선택 과목은 지금 1학년 손 들어볼래요? 여기서? 네, 2학년. 지금 1학년이나 2학년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 학교에 가면 9월 달에 가정통신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2학년 올라가서 뭐 배울래? 너 3학년 올라가서 뭐 배울래?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2학년들인 상황에서는 1학년은 아직은 이제 통사 통과를 같이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2학년에 올라오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잘하는 과목에 대한 수능 과목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년도에는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택 과목 지정 사항이라고 하는 건 수능에 대한 과목이에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 보면 A대학교의 기계공학과를 했었을 때 요강에 보면 필수 응시 영역이라고 해서 수학은 2개 중에 하나만, 탐구는 과학 2개만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럼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 어떤 사안이 생겼냐? 제가 지금 여기서 전북에서 꼭 강조하는 이유가 전라북도의 모 고등학교에서 재작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했다가 되게 친한 후배의 아들이었는데, 선생님 저는 화학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저 이번에 고대에 추천받았어요. 아 그래, 학교장 추천받았으면 잘했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근데 너 수능 원서를 이미 썼지? 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쓰거든요. 그리고 수시 원서를 언제 쓰냐면 9월 중순에 써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노파심에 너 혹시 화학 좋아한다고 화 원투 하진 않았지? 저 화 원투 했는데요? 응시 자격이 안 돼요. 최저학력 기준에서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과목의 원투를 인정하지 않는 대학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대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2학년들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지금 2학년들은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들어서 자꾸 막 의대 정원 이것 때문에 막 그 고스톱판처럼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대입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2학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까 헤드가 뭘로 시작하는 걸 보라고 그랬죠? 정보를 26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 시행계획이 뭐냐? 3학년에 올라가면 26 모집 요강으로 바뀌는 대학을 입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룰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해당되는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과연 그게 응시 자격이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여기서는 재미난 건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이렇게 대체로 대학들이 다 이제 미적분이나 과탐을 다 풀어놓는 케이스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26 전형에서도 의치학 함수 계열에서는 묶어놓는 케이스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건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대학들은 뭐냐? 금년도에 숭실대 국민대하고 연세대학교는 정시에선 풀렸는데 수시에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시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최저학력 기준이나 아니면 응시 영역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거, 내가 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쳐다본다? 26이라고 시작되어 있는 26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한번 열어보고 읽어본다 라고 하는 부분만 강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중에서 항상 학년 말쯤 되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적과 꿀이 흐르는 선택 과목은 무엇인가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아까 얘기했죠? 나의 장점을 잘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사탐이나 과탐이나 50점 만점이고 국어, 영어, 수학은 100점 만점이면 100점 만점에 가까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50점 만점짜리 과목이면 50점 만점에 가까운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 뭐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저기 등급을 따기 쉽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애들이 많아서라는 거는 훌륭한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니까 무조건 내가 50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어떤 말인가? 네. 그러니까 완성도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전 수시에서 갈 건데 굳이 수능을 왜 공부하죠? 여러분들한테 수능 1등급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능 1등급 받았으면 정시로 가죠. 내가 교과가 1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전국 단위에서 시험을 볼 때 최소한으로 받아야 되는 수능의 등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 진짜 1등급으로서 공부를 1등급만큼 공부를 했으면. 근데 1, 2학년의 대부분 학생들은 수시에 취해 있으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나 교과 이러면 됐지. 나 경영학과 가려면 무슨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되지? 세트가 어떻게 쓰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편하게 가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 얘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이 선호하고 원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지금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탐 원과목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고1, 고2, 1학기, 2학기 때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맞는 과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문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 과목이 2학년 때도 배우고 3학년 때도 배우죠.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3학년 때 배우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이겁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내년도에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입에서 요동을 칠 만한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땐 특히나 그나마 26이면 괜찮아요. 지금 25 여러분들 형 오빠들은 어떤 형 언니 오빠들은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들 국문과, 영문과 이걸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이 기준으로만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금년부터는 뭐가 될 거냐면 사회과학 계열로 통, 인문 계열로 통, 자연과학 계열로 통, 공학 계열로 통으로 모집하는 단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 계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뀔 건데 뭐가 바뀌냐면 모집단이랑 인원만 바뀔 거예요. 선발 인원만.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필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집단위하고 선발 인원만 바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얘가 넘어가면 26 모집 요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행 계획이 그대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기본적인 어떤 룰들은 시행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첫 번째 추천하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그 대학 홈페이지에 시행 계획을 통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입시에서 바뀐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분명히 전달이 될 텐데 되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 대학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진짜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옵션을 줍니다. 첫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거나 둘째, 면접으로 확인하거나. 입을 열려면 내가 공부를 했어야 입을 열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수능만 원판 공부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오늘 선생님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시켜 줄 건 이 정도 수준의 공부는 해야 수능 최저를 채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의 점수까지는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은 공부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북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전교 1, 2등짜리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연세대학교였어요. 서영고 가운데. 왜냐? 서울대 일반 전형은 일단 면접이 빡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직윤을 못 받는 전교 3등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서울대 일반 전형은 면접이 빡세서 안 되고, 고대를 쓰려고 하자니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세서 안 되고, 연대에서 추천 전형부터 시작하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금년부터 추천 전형에 최저를 걸어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교과하고 최저가 평가 요소가 됐을 때 최저를 거는 상황이 생기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모든 학교의 내신 1등급은 몇 프로죠? 4%. 어떤 학교건. 그러면 반대로 전국의 모든 학교의 수능의 국어 영역의 1등급이 4%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따라서 교과 성적은 충분히 많지만 최저를 걸어놓는 상황이 생기면 교과하고 최저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저가 생기면 교과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공부를 좀 잘하면 나는 교과 전형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공부를 깊이 하면 면접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겁먹지 마세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해당되는 공부를 한 상태에서 평가하는 서울대 면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가 또 뭐냐?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쓰는 게 성균관대하고 한양대였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 옛날에 통으로 뽑았던 종합전형을 저렇게 다 쪼개놨어요. 사범대학은 면접형으로 가버리고 교과 전형에는 최저를 신설해버리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을 받는 종합전형이 있고 서류 전형 같은 경우가 옛날에 뽑았던 방식인데 옛날에 1000명을 뽑았다면 뽑는 방법이 다양해졌으니까 1000명 안에서 인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쪼개지면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인원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늘어났겠어요? 줄어들었겠어요? 줄어들었겠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경쟁이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못해서? 최저를 못 채워서. 그러니까 최저를 못 채우는 상황에서의 대입에서의 수도권에 있는 이 지역이 아닌 이런 강의실에서 공부할 확률은 점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대학들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서류만 봤어요. 서류만 봤는데 선생님들이 막 훌륭하게 막 하고 여러분들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대학에 합격해서 애를 받아보니까 서류랑 다른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서류랑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죠?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활동만 한 거예요. 나 이거 해봤다. 왜? 전공적 합성에 맞는 것만 끄적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대학들의 이런 바뀐 트렌드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제발 당부하고 싶은 거 출결 관리를 잘해라. 자, 학생부 기재 지침사항에 뭐냐면은 약 3일 정도 이상의 결석을 했을 경우엔 그 사람에 대한 사유를 적게끔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지각조퇴 결석이 미인정은 아니고 질병으로 처리가 됐더라도 상당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출결일수라고 해봐야 19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190일 가운데 막 10일, 20일 이 정도의 질병 결석이면 지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학업을 합니까? 그런 약한 몸을 갖고. 편하게 생각해서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냥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안 간 거라고요. 그것도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자기 관리 능력을 볼 수 있는, 왜냐? 최근 들어서 학생부의 스타일이 코로나 이후에 개근이 사라졌어요. 개근이 바보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적어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런 자기 관리 능력은 보여줘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게 1년 중에 그렇게 반복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질병 결석 9일, 질병 지각 5일, 질병 조퇴 5일. 그러면 각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자기 관리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이거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질병 결석으로 만들려고 타 지역에 있는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말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런 문자가 있었어요.
모 고등학교 3학년 부장이 사설 모의고사를 핑계로 아직 등교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끄는 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빨리 등교시켜주세요. 사설 모의고사 보겠다고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왔는데 몇십 프로가 학교 전교생의 20, 30% 이상이 대거 집단 결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쫄쫄이가 된다라는 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얄팍하게 무언가 수를 쓰려고 하는 건 결과치가 별로 안 좋습니다. 참 재밌어요. DB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하는 건 그만큼 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출결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해당 교사 답변이에요. 제일 공부 잘하는 반은 모두 출석했어요. 어중간한 애들이 다 빠졌습니다. 네. 어중간한 아이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무언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선생님이 일을 했었던 대교협의 어디가에 가면 대입 결과 자료가 공개가 됩니다. 그 결과 자료에 대한 공개가 이런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죠. 아까 얘기했죠. 여학생들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쫄쫄이. 이거 교과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이 첫 번째 가지는 오류가 숫자에 대한 맹신이에요. 숫자에 대한 맹신. 자,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교과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교과 전형을 왜 쓸까요? 왜 쓸까요? 종합 전형은 합격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뭔가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매번 묻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추갈못일 수 있겠죠, 여학생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다 알 거예요. 벤투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벤투. 국가대표 전 감독이죠. 클린스만은요? 지난번 감독이죠. 클린스만 축구하고 벤투 축구는 차이가 있어요. 클린스만 축구는 해조 축구예요. 해조 축구. 손흥민 해조. 그다음에 뭐 저기 또 누구죠? 이강인 해조. 전략이 없어요.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벤투 축구는 뭐냐? 빌드업이라고 그래서 골키퍼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공격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결과가 대입이랑 똑같아요. 뭐냐? 벤투 축구가 아닌 클린스만 축구는 교과 성적을 쫙 그어놓고 2.8이면 2.8의 유불리로만 맞춰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서울 지역에서 교과 전형은 10%밖에 안 뽑아요. 근데 10%는 대부분 다 최저가 있어요. 최저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놀라울 정도로 건대 정도까지의 교과 성적이 3등급 안쪽이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교과가 2.2, 2.3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교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등급 안쪽이면 종합전형에서 숱하게 붙어요. 왜? 그 친구들은 공부를 제대로 했으니까.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절대 숫자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숫자 하나가 떨어졌다고 절대 여러분들이 훌륭하지 않은 학생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내 장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제발. 내가 뭘 잘하는지. 근데 숫자에 매몰되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잃어버리고 그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만 애를 써요. 그럼 반대로 그 숫자를 달성하더라도 그게 끝이에요. 공부의 끝. 숫자를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교과 전형을 이제 쓰는 이유가 다시 돌아가면 근데 벤투 축구는 뭐냐? 철저하게 밑에서부터 계산해서 올라가니까 이기는 축구를 해요. 그럼 뭐냐? 내 장점이 교과 성적인지 아니면 종합 전형에 적합한지를 잘 생각해 봐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원서를. 내가 만약에 교과 성적이 2점대다. 근데 최저 학력 기준도 충분히 맞출 만한 2점대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6번의 원서의 시작을 여기다가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 있게 어떻게 해요? 점점 위로 올라가죠. 벤투 축구의 장점은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실점을 안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서를 4, 5, 6번에다가 넣어놓고 조금 더 종합전형 같은 걸로 상위권 대학으로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려면 교과 성적을 이해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50하고 70컷이라는 걸 이렇게 교과 등급으로 줬어요. 교과 등급. 여러분들이 보기엔 교과 등급이 다인 것 같죠?
교과 성적을 환산하는 방식은 대학마다 학과마다 다 달라요. 전국에 있는 대학이 200개 정도인데 교과 환산식은 약 2,400가지 정도 돼요. 추정컨대. 그러면 한 학교당 몇십 개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환산식이라는 게 뭐냐? 똑같은 교과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다 뒤집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을 쓰는 게 유리하다.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면 교과 성적은 언제 완료가 되죠? 언제 끝나요? 언제 최종적으로 산출이 돼요? 3학년 1학기 때가 돼야 산출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환산점으로 안 주고 이 정도 등급대 애들이에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이 정도 등급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6번의 원서를 이 학교에다가 깔아놓고 더 빌드업 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인 거지, 이 대학을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고요. 그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끝나봐야 아냐면 3학년 1학기가 끝나봐야 알아요. 그때까지는 일단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레인지에 들도록. 설사 이 레인지에 못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끝에 있는 커트라인은 몇 %예요? 70%. 네. 밑에 30이 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밑에 30에 더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면 교과 전형에서도 합격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4번이나 5번 정도에다가 원서를 위치해 놓고 내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5번이나 6번은 다른 대학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 공격적으로 빌드업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손흥민이라고 어시스트 받는다고 맨날 골 넣습니까? 아니라고요. 1, 2, 3번 중에서는 내 장점을 극대화해서 꽂아놓을 만한 상황의 대학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는 열심히 내 장점을 키울 수 있는 공부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교과 등급은 같아도 교과 환산점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보면 교과 등급으로만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시를 해놨을 뿐이지 실제로 뽑는 건 환산점이라는 걸 뽑는다. 근데 아직은 환산점을 뽑을 수가 없다. 자, 종합전형은 더해요. 종합전형을 보시면 이렇게 50하고 70컷이라고 그래가지고 교과 성적을 주는데 서울 안에 있는 15개 대학의 종합전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단계나 2단계를 따로 뽑을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뽑는 일괄형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서류 100이라는 거예요. 뽑을 때 서류 100. 그러면 서류 100이면 교과만으로 뽑은 겁니까? 너무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처지고 있는데. 네? 교과만으로 뽑는 거예요. 서류 100이? 아니에요. 서류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을 뽑았으면 서류상의 점수로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 거죠. 합격자가. 그죠? 네. 그러면 50% 성적이라고 하면은 50등 서류평가에서 50등 아이의 교과 성적을 뽑아와야 되는 게 맞고 70%면 70등의 아이의 성적을 뽑아오는 게 맞죠. 서류평가 기준으로. 그러면 교과 성적이 50이랑 70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적이 안 좋은 애가 50%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애가 오히려 역으로 7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를 보면 항상 50%가 70%를 이겨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냐? 이거를 그냥 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 봐 대학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00명의 학생들을 서류평가 점수 무시하고 합격생의 교과 성적만 뽑아요. 그래서 교과 성적을 좋은 것에서부터 나쁜 성적까지 늘어놔요. 그 상태에서 50등과 70등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교과 성적의 이 레인지의 폭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폭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3등급 대 정도 수준, 3등급 초반대 정도까지의 평균적인 교과 성적이면 훌륭한 거다. 떨어지는 건 교과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다. 오늘 그 얘기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게 수능 성적표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과목들은 지원 자격을 얘기하는 거고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는 정시에서의 기본적인 점수인 거고 수시는 등급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시로 가지 않더라도 꼭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호도라는 거예요. 자,
장판지라고 있어요. 혹시 교실 뒤에 이렇게 점수대별로 대학이랑 학과 쭉 이렇게 늘어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큰일 났네. 자, 어떤 거냐면 선호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을 점수로 표현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공급량이 많아요. 근데 수요가 적어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공급량은 적어요. 근데 수요가 엄청 많아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똑같은 원리예요. 가고 싶은 학생들은 많아요. 근데 자리는 한정돼 있어요.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가고 싶은 학생이 적어요. 근데 공급량은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즉 커트라인이 떨어져요. 커트라인이 떨어진다라는 것의 의미랑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 점수를 떠나서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내가 뭘로 이해하면 돼요?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서영고하고 서성한이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떤 학생들이 더 많게, 어느 학교가 더 많겠어요? 서영고.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또 하나, 그 대학 안에서도 가고 싶은 학과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럼 가고 싶은 학과는 어디다가 적어 놓을까요? 이 장판지에서 위쪽에다가 적어놔요. 왜 이게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가 선호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감을 좀 먼저 아셔야 돼요. 특히 2학년들은. 그래서 이 학과를, 이 대학을, 그리고 이 학과를 주로 선호하는구나. 선호하는, 대체적으로 보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의 공통적인 건 서영고에서 이제 한 무대기가 있다라고 하면 서영고에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학과랑 서성한 정도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같이 물려 있어요. 이렇게 대체로. 그 다음에 서성안에서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과랑 중경외시 정도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같이 어깨가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표준 점수하고 일단은 정시에서 백분위하고 등급하고 이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작년도 수학 성적이에요. 수능에서. 이게 표준 점수거든요.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있습니까? 아래로는 133에서 위로는 148점. 몇 개예요? 점수 개수가? 세지 마요. 써놨어요. 15개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선생님 되게 인본주의자입니다. 중졸들의 지적 한계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15개고요. 그럼 백분위는 몇 개가 있어요? 5개. 근데 등급으로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수시는 어디에서 뽑는다고 그랬죠? 뭘로 뽑는다고 그랬죠? 등급. 정시는요?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 둘 중에 하나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내 상위권 대학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할까요? 아니면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대학 관점에서 생각해 봐요. 우수한 인재를 표준 점수로 뽑는 게 더 썰기 편하겠어요? 백분위로 썰기 편하겠어요? 등급으로 썰기 편하겠어요? 표점.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은, 상위권 대학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표준 점수를 써요. 지역 국립대학이랑. 왜? 가짓수가 많으니까 애들을 썰기 편하잖아. 그리고 그 중에서 우수한 아이를 뽑아 제끼기가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런 대학이 수시라고 해서 사회복지 사업의 형태로 우리는 전북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혹은 수도권에서 전북 지역에서 이렇게 충분히 자라는 아이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좀 아무렇게나 널널하게 그냥 교과 성적만 좋은 애들 좀 이렇게 뽑겠다, 그런 의지를 보일까요? 아니에요. 수시에서도 뭐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할 거예요. 등급을 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 서울에 있는 메이저 15개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에서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 중에 조금 더 우수한 학생을 썰기 쉬운 뭐를 동원한다? 표준 점수를 동원한다. 그죠? 그죠? 그럼 이런 대학이 수시라고 해서 헐겁게 뽑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 표 하나로 설명을 해볼게요.
16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16, 14, 12, 16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이 몇 개 영역이 있었어요? 한국사 빼고. 한국사는 필수니까. 몇 개 영역이 있어요, 수능이? 5개요? 한국사 빼고. 제일 먼저 1교시에 보는 게 뭐예요? 국어. 네, 국어 영역. 그 다음에 2교시에 보는 게 뭐예요? 수학 영역. 3교시에 보는 건 영어 영역. 4교시에 보는 건 탐구 영역. 탐구 영역 안에 과목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탐구 영역으로 계산하려면 2개를 더해서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등급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4등급이 만점이에요. 재수없는 점수. 올사. 올사래. 올일. 네. 그래서 4개 영역의 합이 4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16이 됐어요. 그러면 16 정도가 되면은 평균 몇 등급이란 얘기인 거죠? 4등급.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시 때 가게 되면 보통 이 정도의 표준 점수를 받아요. 320에서 330. 어려우나 쉬우나. 그럼 이 성적이면 어딜 가냐? 지역 거점 국립대를 갈 수 있어요. 여기 전북대. 실제로는 전북대 커트라인 이거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수시에 애들이 다 가서. 진짜 성적 안 좋으면 정시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다 갔을 때 나 혼자 이러면서 가는 거야. 왜? 전북 지역에는 타 지역 학생들의 유입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제껴놓고라도 320에서 330은 직어국을 가는데 그럼 여기서 의문. 4라고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제일 잘 본 거 2개를 더하면 몇 등급이 나옵니까? 너무 어려운 산수입니까? 자, 4가 나왔어요. 너 가장 잘 본 2개 영역만 뽑아가지고 더해. 몇 등급이에요? 8. 이게 전북 지역 국립대학교의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아직까지도 눈치를 못 챘으면 한 단계 올라가 볼게요. 350점 정도를 받는 친구면 합이 14등급을 받는 아이들이에요. 14가 되려면 4개 영역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3, 4, 3, 4. 제일 쉬운 거. 3, 4, 3, 4. 14 맞죠? 3.5등급? 그럼 이 친구들이 350점 정도의 표점을 받아요. 그러면 정시 때 어딜 가냐면 24개 대학 정도 수준을 가거나 인서울에서 괜찮은 학과를 가요. 24개 대학이면 어디냐면 광운대, 세종대, 숭실대, 명지대 이급이에요. 혹은 서울 안에 있는 여대. 근데 3, 4, 3, 4인데 그러면 또 퀴즈. 가장 유리한 2개 과목을 더하면 몇 등급일까요? 6. 그게 24개 대학교의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아직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저학력 기준이 헐거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은 정시에서 갈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를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서 준 것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전북 지역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수능 공부를 내가 원하는 거 2개만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면 내가 이 시간에 차 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야, 무슨 뭐 내가 솔직한 얘기로 전북 지역 출신이라고 하지만 지금 전북 떠난 지가 30년인데 그냥 고향이니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고향이니까 또 고향 후배님들 또 이렇게 또 애틋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 여기다가 선생님이 교과 성적을 써놓은 거예요. 위에가. 자, 계산해 볼게요. 선생님 저는 3.2등급이에요. 그래 훌륭하네. 3.2등급인데요. 저요 다 하면 수능 때 합 14 정도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3, 4, 3, 4 정도는 모평 봤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원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벤투 축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3, 4, 3, 4인 아이면은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다고 그랬죠? 24개 대학 존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좋은 학과일까요? 낮은 학과일까요? 정시에서 갈 때? 낮은 학과겠죠. 어쨌든 24개 대학을 가요. 그럼 이 친구는 수시에서 써도 이 대학은 종합전형 충분히 써요. 그럼 이 친구는 고민이 되겠죠. 선생님 제가 24개 대학을요 굳이 수시에서부터 쓰지 않고요 24개 대학을 써도 혹시나 괜찮은 과를 하나 쓴 다음에 더 도전을 하는 건 어떨까요? 좋죠. 왜? 정시에서 갈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까. 대신에 여기선 옵션이 하나 있어요. 꾸준하게 3학년 때까지 그 공부를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수능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정량평가로 이 친구가 도전을 하면 3.2니까 썩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해요. 정량평가로 도전하면 약 3.2등급이면은 여대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교과 성적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서울 안에 24개보다 윗대학으로 가려면 뭘로 도전해야 될까요? 종합전형. 그러면 종합전형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또 숙제로 남겨놨죠. 그건 우리가 뒤에서 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떤 얘기인가?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교과가 2.4인데요 수능 4개를 합쳤는데요. 선생님이 아마 이거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전북 지역에서 수능을 4개 영역을 열심히 합쳤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더해서 나눠가지고 야, 너 교과가 1.7인데 4개를 합쳤더니 26? 내가 혹시 탐구 2개 안 나눴냐? 물어봤어요. 안 나누고 더한 줄 알고. 왜냐하면 교과가 1.7이나 나오는데 어떻게 수능을 4개 영역을 합쳤는데 26이 나와요. 26이면 몇 등급이란 얘기예요. 계산도 안 돼요. 한참 계산해야 돼. 그러면 이 친구는 정시에서 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저쪽 정도에 있겠죠. 여기 위쪽에. 그죠? 그럼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겠어요? 교과 2.5로만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교과로만 가는 그 뽑는 대학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벚꽃이 빨리 펴요. 뭔 얘기예요? 남쪽에 있다고요. 남쪽에 있다고요. 남쪽에 있으면 뭐가 되냐?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이에요. 근데 서울, 경기, 인천이 전국 학생의 50%가 사니까 50% 학생의 어느 하나도 거기까지 안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은 충원을 해야 돼요. 충원을 해야 되니까 요강을 어떻게 만드냐면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로만 뽑아요? 교과. 그냥 너 원서 쓸 때 전산 동의만 해. 우리가 알아서 뽑아줄게. 추합이 막 245번 막 이렇게 돌아요. 막 여름철 에어컨 튼 계량기 돌듯이 팍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교과 성적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가치냐 이 얘기예요.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절대 숫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면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자, 12등급이면 4개 영역이 어떻게 나올까요? 3333. 그러면 제일 유리한 거 2개 뽑으면 얼마예요? 6. 그런데 3333 정도 받는 친구 보면은 한 개 영역은 2등급도 가능할 수 있겠죠. 특히 여학생은 영어 2에 탐구 하나 2 걸고 수학 5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뼈 때리는 얘기했나요? 네. 사실이잖아요. 네, 어차피 저기 카메라는 뒤에서 보이니까 이게 자체 모자이크가 됐으니까 그냥 인정을 해주세요. 그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뭐가 되냐면 2개를 합치면 4도 나올 수 있어요. 2등급, 2등급. 그죠? 잘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정도 수준이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정시에서 건홍동숙 정도의 마지노선 학과를 가거나 24개 대학에서 괜찮은 학과를 가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좀 하는 친구여서 뭐 2등급 정도 받았다고 치면 이 친구는 15개 대학에서부터 종합전형으로 쭉 올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1점대 학생들이 전북 지역 학생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2점대 초반이 넘어가면 수능을 합쳤을 때 16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체로 어떤 상황을 가지냐면 전북대를 하나 쓰고 서울 지역으로 올라오는 원서 패턴을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울 지역에서 생환율이 떨어져요. 왜 그러느냐? 전북 지역은 전북대학교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전북대학교는 전북 지역 거점 대표대학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풀이 대부분 다 전북 지역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북 지역 입장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가 결과 공개 한번 보세요. 교과 성적의 커트라인이나 종합전형에서의 커트라인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왜? 어차피 이 지역 학생들 뽑았으니까 교과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가지는 성적이냐? 종합전형의 작년도 거 입결 발표한 전북대학의 커트라인이 약 3.75 정도 돼요. 평균이. 다 합쳐서. 3.75 교과 평균이. 그러면 내가 3등급대 정도가 됐을 때 서울 지역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과가 생각하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왜 서울 지역은 합격을 못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수능을 공부한다라는 건 조금 더 입시에서 6번의 원서를 끌어올리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몇 등급은 확보를 해야지 이 판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3이나 4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실제로도. 그럼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걸 받게 될 텐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 뭐냐면 교과 전형이에요. 그냥. 근데 서울 지역 안에 있는 대학들이 그 교과 전형의 다른 이름을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학교장 학추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학추를 받으려면은 일단은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럼 예선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예선 통과를 한다고 해서 올림픽에서 입상 가능성이 있진 않아요. 합격을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아까 말했죠. 12개 대학은 대부분 다 뭐가 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 뭐가 좋아야 돼요? 교과 성적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최저가 없으면. 그러면 그 최저가 어떤 뜻이냐? 10 정도를 채우면 무슨 뜻이냐면요. 10은 좀 힘들어요. 4개 영역 어떻게 조합이 될까요?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맞나요? 네. 그럼 조금 더 어려운 퀴즈 3개를 더해 보세요. 제일 유리한 거 몇 등급 나옵니까? 3합 7. 네. 그게 모든 15개 이상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 성적이. 그러면 그 성적이면 어딜 가냐? 정시에서 건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가장 낮은 과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어디 이상을 쓰는 거예요? 중대부터 쌓아 올리는 거예요. 중대 경희대부터 쌓아 올리는 거예요. 교과 성적 갖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이유란 말이에요. 교과하고 수능을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그 밸런스가 뭐냐? 자기 교과 성적이랑 수능 4개 영역의 평균적인 성적이 2등급 정도 수준까지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교과가 2다. 그럼 몇 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4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왜냐? 면접 때 입을 열려면. 면접 때 입을 열려면.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요 수능을 아직 안 봤잖아요. 그렇죠. 수능을 안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요? 제가 여기서 이 등급만 채우면 제가 그러면 그 최저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많이 익숙하죠? 언제 받아봤어요? 받고 버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여기는 찍고 버리잖아요. 이름 있는 거? 여러분들 뭐만 봐요? 이렇게? 노란색만 보죠? 아싸 2등급 개꿀 막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여기 옆에 보세요. 30만이라고 써 있죠? 30만. 응시 인원이 30만이란 뜻이에요. 30만이 뭐냐? 전국에 있는 모든 그 학년의 학생의 합친 숫자가 약 30만이에요. 그럼 누구만 본 거예요? 재학생만. 근데 우리가 겨눠야 될 최종 성적표를 낼 때는 뭘 내요? 대학에다가는? 수능 성적 내죠? 수능 때 밀려오는 재수생 숫자가 작년 기준으로 17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현실 감각이 있네요. 17만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17만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6.25 때 중공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압록강에서 휴전선까지 밀려왔을 때 그때 20만이거든요. 꽹가리 치면서 온 거예요. 총도 안 쏘고. 근데 17만이 컴사 들고 와서 쓱 하면 악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 저 용기 있게 질문하겠습니다. 뭔데요? 저는 5등급인데요. 몇 등급까지 밀리나요? 안 밀려요. 5등급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17만이 30만에 더해지니까 모수가 커지죠. 근데 5등급은 20%나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급은 안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선생님 저 6, 7, 8등급인데 어떻게 되죠?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시철도 등급이라고 해요.
서울 안에 1, 2, 3, 4등급이 코레일 등급이고 5, 6, 7, 8, 9등급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인데 5, 6, 7, 8, 9등급은요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인 줄 알아요? 내가 읽었다 안 읽었다의 차이예요. 5, 6, 7, 8, 9등급은 당일 컨디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 중에 만약에 5, 6, 7, 8, 9등급이 있다, 그거는 내가 당일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왜냐? 점수 차이가 없어요. 한 문항을 다 찍어도 9등급은 안 나와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볼 거, 이 등급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나는 아직 수능을 안 받고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건 그래서 이 원점수 상승이에요. 아까 쌤이 얘기했죠. 옆에 애가 몇 등급을 받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잘해야 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을 선생님이 이따 알려드릴 텐데, 그 과목에 대해서 만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페이스대로 공부하는 거지 옆에 애 신경 쓰지 마세요. 옆에 친구는 뭐냐? 힘들어하면 위로해 줄 친구고, 내가 힘들면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로 끝나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특히 여학생들한테 부탁합니다. 제발. 정말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 끝나고 나면 학교가, 난 그래서 여고 딱 1년 해보고 못 해봤거든요. 왜냐면 나 못 가르치겠다고 그랬어요. 대체 얘네들 뭔 내가 알고 있는 여고생의 로망이 아니다. 얘네 대체 뭐냐 대체. 맨날 그냥 아주 그냥 조금만 그냥 뭐 저기 애 좀 다른 애 좀 칭찬해주면 그냥 주댕이 이만큼 나가갖고 그냥 저기 가갖고 지들끼리 막 안성환 재수없지 않아 막 이런 얘기하고, 나쁜 것들. 아무튼 그래서 여학생은 못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거 1, 2, 3, 4, 5번 쭉 써놓고 OX, OX가 있고 A, B, C, D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아직 노안이 안 오셨으면 이거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요만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조금 더 확대시켜 드릴게요. 이거예요. 20% 기준으로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문제의 정답률을 기준으로 나눠놓은 값이에요. 80% 이상이 맞은 걸 A라고 해요. 그러면 자 계산해 봅시다. 80%면 7등급도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틀렸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국어에서, 남학생들 국어에서 내가 A 난이도를 틀렸다. 그럼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실수가 어디 있어요, 객관식에. 손이 이렇게 휘었나? 아니잖아. 그게 실수예요. 내가 사시여가지고 근데 3번 했는데 4번으로 가나?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A 난이도를 국어에서 틀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여진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 B, C, D, E를 갖고 어떻게 묶을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원점수 기준으로 묶어봤어요. 50, 60, 70, 80, 90. 또 여러분들이 또 내가 학력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중졸들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연산하라고 하면 못할까 봐 50점 만점의 탐구 점수는 이렇게 또 친절하게 나눠놨습니다. 나누기 이하라면 또 헷갈리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50점대 학생들은요, 배점 상황으로 보면 A 난이도, B 난이도를 다 맞으면 50점이 나와요. 탐구는 25점이 나와요. 근데 25점을 받아도 학력평가를 보면 3등급 정도가 나오는데, 3이나 4가 뜨는데 수능에 가면 이게 5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떤 말인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등급 갖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저 원점수에 대한 것만 살펴보자 이겁니다. 왜냐? 아무리 17만의 재수생이 들어와도 100점 만점에 재수생이라고 해서 110점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점수는 똑같이 100점 만점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내가 몇 등급이에요가 아니라 내가 100점을 위해서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1등급이 목표인데 1등급이 안 되면 어떡해요? 3등급이 내가 고민해요. 그럼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내가 조금 더 장점을 키우려면 마인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것에 에너지를 주지 말아라. 지금 당장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이 얘기는
80점을 맞았을 때 틀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이 중에서 내가 맞을 수 있는 개념이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봐라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저는 60점을 목표로 했어요. 그럼 이게 50점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수능에서도 5등급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등급이라고. 그냥. 그럼 60점은 무슨 뜻이냐? 4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이게. 그러면 탐구에선 30점인데 얘는 뭐냐면 A하고 B는 다 기본으로 깔고 C 난이도의 절반 정도를 맞으면 돼요. C가 정답률이 얼마였어요? 40에서 60. 그러면 C 중에서 틀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맞을 수 있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해당되는 개념을 몰랐거나 그 개념이 꼬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거나. 저는 적어도 전북 지역 학생들이 최소한 본인의 교과가 2등급대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저 4등급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교과에만 묻혀 있다 보니까 버리는 바람에 벌어진 현상이 생긴 거다. 이게 원서 쓰는 상황에서부터 아주 악수를 두게 하는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면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다. 왜냐? A, B, C 난이도는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A, B, C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교과가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근데 4등급이 안 나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얕잖아요. 그것만 공부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럼 70점이라는 건 뭐냐? C까지 다 맞은 거예요. 자, 여학생 중에 전교권에 있는 여학생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교과가 1.2, 1.3인데요. 수학만 봤다 하면 76이에요. 그 이유가 A, B, C만 다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본인이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교과는 1인데 수능을 보면 2나 3이 뜨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될까를 생각하라고요. 제발. 나 위주로. 그럼 내가 채워야 될 건 뭐냐? 80점하고 70점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D난이도. 맞아요. 그러면 D난이도 가운데 내가 맞을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이것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재활용통을 뒤지는 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앞에도 틀리지만 뒤도 틀리잖아요. 근데 오답 노트를 붙이면 뒤가 안 보이잖아요. 아예 안 만들어봐서 몰라요? 시험지가 양면이잖아요. 앞에 걸 틀렸어요. 뒤에 것도 틀렸어요. 어떤 걸 오답으로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지가 필요한 거예요. 뒤에 것도 붙이려면. 이런 노동 집약적인 거 하지 말고 이 중에서 내가 맞을 만한 단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서 EBS에 들어가면 나만의 문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단추학습.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단원, 해당되는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를 추출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풀고 오프라인에서도 풀 수 있어요. 답안지도 줘요. 근데 무료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고민.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학추를 받으려면은 얘하고 얘 정도의 점수가 섞여 있어야 되겠네요. 아까 학추면은 4개의 등급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 그죠? 10이면 3개 영역의 등급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7. 그러면 2323에서 2233이잖아요. 2등급 받으려면 80점짜리 40점짜리 있어야 되고 3등급 받으려면 70점짜리 35점짜리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과목 2개는 내가 관심 있는 과목입니까? 아닙니까? 관심 있는 과목이겠죠. 그러면 그 관심 있는 과목이면 학교에서 선택을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유의 과목을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그 과목의 교과 성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면접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무슨 원리냐? 연계교과라는 원리예요. 여러분들한테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게 얘기할 거예요. 연계교과. 연계교과의 개념이 뭐냐? 공대를 가려면 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공대라는 건 인위적인 피조물을 만들어서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 계산을 당연히 필요로 하니까 미적분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리하고 화학 2를 반드시 필요로 해요. 왜? 물투와 투 미적을 잘해야 기계를 만들어서 굴릴 거니까. 그러면 그 과목을 잘한 학생들이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1등급, 아니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다라고 수능 때 생각을 하고 내 목표치의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맞는 원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내가 보완해야 될 내용이 학습 개념인지 문제에서의 난이도에 대한 어떤 개념인지를 분리해서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이 성적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남학생 중에는 어떤 학생이 있느냐? A 맞고 B 맞고 C 틀리고 A 틀리고 B 맞고 C 맞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요 약간 갬블러 스피릿이 있어요. 저는 이런 학생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임상학적으로. 어벤져스 모의고사를 꿈꾸는 학생들이에요. 어벤져스. 3월에 가장 잘 본 국어를 일단 소화해요. 그리고 나서 6월에 가장 잘 본 수학을 소화해요. 그리고 나서 7월에 가장 잘 본 영어를 갖다 붙이고 탐구를 그 다음에 갖다 붙여요. 이게 뭐냐? 각각의 시험에서 가장 잘 본 점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요. 그리고 이게 내 점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안 하는 건 뭐냐?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당장 내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교과 성적이랑 수능 성적의 갭이 커져요. 그것 때문에 교과 성적을 되게 등한시 여겨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난 정시파라고 얘기해요. 혹시 부모님들 자녀 중에 정시파라고 오늘 이 자리에는 오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고향 생각나게 한 대만 세게 치시면 돼요. 정시는 석차를 높이는 거지만 수능은 점수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절대 다른 거예요. 17만이랑 겨눠서 석차를 높이는 개념이랑 내가 꾸준하게 약점을 보완해서 원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결과를 줄 거라고요. 제발 전북 지역 학생들 수능을 정시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ABC 난이도에 대해서 개념을 탄탄히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믿음을 가져주세요. 1등급이나 2등급 초면은 내가 잘하는 과목 정도는 2등급까지 목표를 하는 게 좋겠고 2 내지 3등급 정도가 나오면 최소한 4 이하로 안 떨어지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해요. 불우이웃처럼 이 성적표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기본기가 다져진 거예요. 이론을 배울 때. 그러면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건 어떤 거냐? 첫 번째, 희망 계열을 고려한 연계교과 선택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과목은 내용은 연계교과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창체활동 아니 교과활동이랑 연계를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핵심은 학생이 지가 한 거를 지가 얘기하면 선생님이 적어준다가 컨셉이에요. 근데 세특은 안 그래요. 세특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신 있게 컨설팅 받고 써도요 그거 셀프인지 아닌지 보여요. 농담 아니라 진짜 보여요.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평가자도 아니고 그냥 뭐 교사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데 우리 학교 학생부를 우리 학교가 이번에 이제 선생님이 복직을 하고 나서 파견 갔다고 들어가고 나서 산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 3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학교는 일단 되든 안 되든 서울에 40명을 씁시다 이랬어요. 전교생이 230명인데 40명 서울대 씁시다. 왜 가능해요? 벤투 축구하니까. 1번이 서울대인 거는 법적으로 어긋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다 나눠줘서 서로 간에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걸로 봤는데 한 번도 안 가르쳐 본 학생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이렇게 보니까 애의 스타일이 보여요. 담임한테 물어봤어요. 쌤 얘는 되게 다방면에 관심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뭔가 좀 뭐 이런 연계교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선택 과목도 충분하게 잘 이수를 한 아이 같은데 느낌에 깊이가 없다. 오 맞아요 쌤. 이게 답이에요. 깊이가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뭘 배웠고
내가 이걸 했다가 창체예요. 그죠? 근데 깊이가 없는 건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내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가 보여요, 서류에. 내가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요. 아, 나 저거 해본 적 있어. 어렸을 때. 뭘 배우다가. 나 거기 가봤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지적 발달 단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건 text to self 단계라고 해요. 내 경험이랑 책에서 배운 거랑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는 뭐냐면 경험을 많이 하면 되는데 중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모든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하냐면 text to text 단계로 가요. 책과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이런 상황이 생겨요. 나 이거 예전엔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약간 설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자기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왜 두 개가 다르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두 개 중에 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은 교과 성적만 받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다를까? 선생님 이런 식으로 궁금점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서울 안에서 3등급대 학생들이 교과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뭘로 구별되냐? 그 자기 고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기 고민을 가지려면 일정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수준이 최소한 교과 3등급이에요. 근데 교과 3등급이면 수능에서도 몇 등급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몇 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70점 받을 수 있다고 했죠. 70점이면 기본적인 개념인 A, B, C를 뭐 한 거라고 그랬어요? 다 맞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등급을 받아도 충분하다고요. 그게. 그럼 그 친구들이 왜 안 하냐? 교과 성적 때문에 쫓겨갖고 자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고민이 어디에서 묻어나면 더 좋냐? 이 연계교과라는 데서 묻어나면 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창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활동을 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해당되는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의 교과를 2, 3학년 때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또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건데 왜 선택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활용북이나 가이드북 같은 걸 의외로 학생들이 안 봐요. 선생님이 대학 홈페이지를 하나 추천해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따가 한번 보시고 단순 활동이랑 성취 기준에 맞는 학습이 어떤 건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5번째는 유사학과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25년도예요. 그렇죠? 25 대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26 대입이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학생부가 상당히 변천사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창체 부분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건 자유라고 진로가 다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전에는요. 단순하게 이렇게 본 거예요. 아, 너 저기 문이과니까 여기서 몇 등 했고 보니까 창체에서도 경영학 동아리 한 걸 봐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성적도 이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믿을만해. 우리 학교 와서 면접하자. 그래서 합격을 시켰다면 지금은 그렇게 개별화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창체가 있다 없다? 대학이 못 받는다. 그럼 뭘 갖고 봐야 돼요? 네가 무슨 과목 선택했는지부터 봐야 돼요. 왜? 당연히 내가 공대 가고 싶으면 수학이랑 과학 맞이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걸로 전공에 대한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 계열에 대한 충성도가 끝난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여러분들은 세특에다가 뭘 쓰고 있죠? 특히 영어 세특에다가 화공과 못 가면 미쳐버릴 것처럼 써놓잖아요. 영어에서 화공과 배워요? 어떤 교수님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위촉사정관 교육도 하니까 대체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음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심장이 콩닥콩닥했어요. 내가 교사의 대표성을 가진 건 아니지만 대답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논리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추루입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자,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는 꼭 자기 진로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아이가 화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갖고 화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기 학생 20명 중에 화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는 한 명뿐이었던 거죠. 19명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채점을 하라니까 자꾸 태도 점수에서 깎기 싫어가지고 수행평가에서 계속 채점을 하고 있는데 끝났어요. 박수.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내 관심사가 화학이다라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영어 시간에는? 영어는 등급만 남아있는 거고 그것만 평가받고 화학에 대해서 깊이가 있나 없나를 보러 화학으로 가요. 이게 사정관의 눈 이동 동선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어 시간에는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시고 사회 시간에는 사회 공부하시고 과학 시간에는 과학 공부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에다가 진로를 처발처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그것부터 때를 벗겨야 돼요. 이미 선택 과목에서 뭐 했다고요? 진로가 다 끝나 있다. 어느 정도 다 끝나 있다라는 표현이 약간 과한데 내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특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 세특은 4,000자 더하기 알파고 나머지 영역이 2,700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세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1, 2학년이지만 이 1, 2학년들의 공통점은 표를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표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과목들에 대한 테이블 꼭지예요. 국어 교과에 국어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다. 탐구 과목에는 사회랑 과학이 있는데 공통 과목에는 이게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죠. 진로는 등급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테이블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계가 높다는 뜻이에요. 위계가 높다는 뜻은 무슨 말이죠? 어렵다. 어려운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어려운데 등급이 없는데 쉬워져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공통사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일반 선택을 배울 때 도움이 되고 이 일반 선택 가운데 뭐 사회문제 탐구나 고정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고정과 윤리는 생활관리나 윤리와 사상이나 아니면은 이런 내용들이랑 연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용들이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트랙을 계속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학년 특히 올라갈 때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 자기 등급 굳히려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특징이 3학년에 올라가면 미적분 빼놓고는 성적 산출하는 과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굳히려고 뜬금없이 막 정치와 법, 사문탐 관심 있으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회피 전략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좀 진심을 다하세요. 제발. 그래서 이런 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내내 설명했던 게 나중에 이제 텍스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연계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택 과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인문계열을 가고 싶은데 혹은 자연계열을 가고 싶은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자료를 보시면 돼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보시면 문화를 탐구하거나 특정 언어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니까 쭉 보시면은 어문계열 위주로 선택한 모형이 이런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까지는 충분히 다 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모형대로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봐라.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게 수학이 확통이 아니라 경제수학이나 미적분까지도 배우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수학을 잘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학생들 가운데 경상계열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 수학을 잘한다라는 걸 교과 등급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수학을 잘한다라는 건요. 수학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수학적 개념을 잘 활용한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과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간호보건 계열 마찬가지고요. 자연 계열 마찬가지고요. 공학 계열 마찬가지인데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 자연 계열하고 다른 거는 미적 확통 기하 정도까지가 있는데 미적 확통 기하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까지도 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 개설이 안 된 과목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도 활용을 해보셔야 돼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쯤에.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건가? 네, 그래서 꼭 이게 자격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계열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과목이에요. 거기서 내 학업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예술체육계 쭉 해놨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건 선생님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대학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꼭지예요. 이게 대학이 보여준 예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예시를 들었어요. 하나는 서울대학교 예시를 들었고 하나는 5개 대학의 공동 형태, 경희대, 고대, 성대, 연대, 중앙대가 발표한 자연계열 중심의 선택 과목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살펴보시면 여기로 한번 볼까요? 컴공과에서 보면 이런 과들이 있는데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는 핵심 과목이고 권장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나 인공지능, 수학 같은 걸 할 수도 있다. 근데 때로는 어떤 학교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게 되면 확통을 못하는 학교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선생님 저 확통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애달치만 말고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니까 아까 고민했죠. 내가 다룰 수 있는 고민만 고민한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만. 학교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컨트롤해요? 근데 이런 과목들은 공동교육 과정에서도 잘 안 나타나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확통 안에 있는 주제들을 끌어다가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돼요? 어떤 말인가? 네. 기하에서 두 가지 파트잖아요. 기하는 1학기 때 첫 번째 배우는 파트가 대수 파트고 두 번째가 벡터 파트가 될 텐데 대수 파트에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수원이나 확률과 통계의 개념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 생명공학을 가려고 하면 미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확률과 통계예요. 왜? 실험하려면 회귀 분석도 할 줄 알고 해당되는 통계치를 매니플레이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을 하다 보면 확통을 못하는 여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에 괜히 따지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고 확률과 통계나 인공지능 수학 같이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핵심적 개념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탐구 주제로 삼아서 공부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 들어가요? 진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율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율 어디에? 자율 주제 탐구에. 진로에 대한 걸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진로와 관련된 역량을 보여주려고 애쓰셔야 한다. 그 역량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과목들이 연계 과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연계 과목은 자격 기준이냐? 아니다. 연계 과목은 그 해당되는 계열에서 배울 수 있는 키워야 될 능력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확통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스스로라도 거기에 주제를 몇 가지만이라도 따와서 공부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당연히 수원투 미적분의 확통 기하는 들어가지만 물리학도 들어가죠. 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물리적 계산을 못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팁이 있어요. 생명공학 쪽에 갈 때 여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여학생들이 화투를 그렇게 싫어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화투 내용의 30%에서 40%가 미적분이라 그래요. 다시 기승전, 수학으로 가요. 하지만 수능에서 화투를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안에서 학업 역량은 이미 뭘로 보여줬어요? 교과나 이런 원점수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화투에서 비롯되는 그 과제를 조금 더 탐구하려고 주제를 찾아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학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1학년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아직까지도 진로가 잘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에서 1학년이나 2학년 초에 있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건 적어도 전공은 아니어도 되는데 계열은 선택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열은.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전자공학이 선호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사회기반 시스템이 선호도가 높을까요? 전자공학. 근데 내가 3학년에 올라갔는데 전자공학에 가려고 봤더니 좀 쪼여. 근데 이 대학이 1, 2, 3번 원서야. 상위권 대학.
그러면 전자공학을 남자는 가오지 하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선생님 반 그뿐인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이런 확신을 갖고 가는 게 맞을까요? 그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유사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유사학과예요. 같은 계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 학과들이 유사학과예요. 유사학과. 왜? 배워야 되는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똑같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럼 입시 결과는 뭐 때문에 결정되는 겁니까? 선호도 때문에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선호도에 대한 결정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언제 해요? 3학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학년 때는 뭐를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열을 위주로 충실하게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전공을 못 정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나는 공학 계열이면 돼. 공학 중에서는 약간 갈라질 수 있겠죠. 메케닉 계열, 기계 쪽 계열이랑 그 다음에 생명과학 쪽 계열이 조금 갈라질 수는 있겠죠. 왜? 선택 과목도 좀 달랐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 내가 계열을 못 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자료집들을 찾아가서 본인의 계열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QR을 찍어 놓은 거예요. 쌤이 교재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주요 요소가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이 말이 나왔어요. 고교교육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고교교육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고교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에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연계교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흔적부터 먼저 보여주는 게 맞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겨난 선입견 또 하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더 이상 탐구보고서나 이런 데다가 진로 가지고서 무언가 어필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추천하는 학생들이 보기에 쉬운 대학들이 2개 대학 정도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아롤이라고 하는 사이트하고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연계교과 자료나 아니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QR을 써놓은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선택 과목 안내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주제를 찾아가지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주제를 찾을 때 어떤 주제를 찾아야 돼요? 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자, 짝짓기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국어 과목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특징들을 이렇게 놔뒀어요. 적어도 선택을 할 때 내가 배워야 될 과목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해보고 가라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정답을 딱 그려주면 좋겠죠. 그게 교과형 인재예요. 네, 나는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굴리지 않습니다. 우리 반 애들도 나를 만나면 악마 같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편할 틈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자꾸 그렇게 쪼여지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나니까 결과가 나오더래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옆에 친구는 뭐라고요? 경쟁자가 아니라 그냥 페이스메이커예요. 나랑 같이 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짝을 지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짝을 지으면 되는데 정답은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표가 나오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 중에서 이 스캔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그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은 과목들이 쭉 있죠. 이렇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과목에 이걸 내용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수학에 대한 모든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과목의 성격과 목적에서부터 딱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성격의 목적만 읽어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짝짓는 거를 갖다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 얘기하면 종합전형 얘기가 끝나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정말 여러분들 교육부가 하는 짓이 가끔 바보 같아서 그렇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되게 체계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가 그냥 두산이 아무렇게나 만들고 지학사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아요.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되게 무시하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요 이렇게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 배워야 될 내용들을 기초 문서로 해서 교과서가 나오는 거예요. 저 내용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선택을 할 때 이 내용 요소들 가운데서 내가 창체해서 써먹을 수 있는 소재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될 내용의 요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웠을 때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 내용 요소들을 충분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수능 70점은 맞는다니까요. 믿고 해봐요, 진짜. 그 얇은 교과서 중간고사 끝났다고 교과가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아까도 봤지만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 보면 수업과 관련 없이 여러분들의 흥미에 대해서 뭔가 공부한 흔적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내내 진로에 대한 얘기만 처발처발 하지 말고 아까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교과에서 내가 가장 흥미있어하는 내용 요소를 찾아다가 그걸 소재로 해서 내 고민을 담아서 한번 뭐 해보는 거예요?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더 이상은 무슨 과를 못 가면 못 가겠다라는 말이 안 써 있도록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서울대학교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무슨 얘기예요? 폭넓은 지식이라는 게 많이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무언가 자기 고민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면은 학업 태도 자체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내용이. 무언가를 깊게 제대로 탐구하려고 애를 써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종합전형은 만들어진다. 근데 종합전형에서 대부분 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다? 내가 그냥 활동 하나 찍 해가지고 이걸로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깊이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28년도 대입전형 운영체제안을 보더라도 서울대학교는 기존에 있었던 방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고요. 아까 이 자료는 뭐냐면 간단해요. 3개 대학, 6개 대학, 12개 대학, 15개 대학. 건홍동숙, 중경회 시의, 서성한, 서영고. 교과 성적, 수능 성적. 파란색은 합격자, 빨간색은 불합격자, 초록색은 추가 합격자. 동그라미는 가장 빈도수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 이 동그라미의 경계선은 지름이 가로에서 가장 큰 건 교과, 세로에서 가장 큰 건 수능.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 봤죠? 그렇죠? 그럼 여기하고 수능의 차이가 생기는 건 뭐예요? 여긴 3434, 여긴 2323. 입 열게 했더니 대답하는 애, 입 열어봤더니 서류랑 다른 애.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 대학도 이제 뭐를 한다고요? 면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들킨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고요. 교과 3등급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3등급까지 교과가 절대 나쁜 교과가 아니에요. 전북대학교를 교과나 종합으로 갈 수 있는 학생이면 전국 단위 학교의 종합전형, 즉 15개 이상의 종합전형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차이는 하나예요. 내가 교과 성적에만 만족했냐? 그렇지 않았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자, 아까 그 문서 체계에 있는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내용 요소라는 게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편하라고 내용 요소를 추렸어요. 이렇게. 이런 걸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개념을 갖고 뭔가 활용하려고 애를 써봐라. 심지어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은 뭐가 있냐면요. 탐구 주제도 그 안에 다 넣어놨어요. 교육과정 표 안에. 한 번도 몰랐죠. 그냥 교과서 진도 나가고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거 한 다음에 그냥 끝나면 저기 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맨날 학교 돌아가면은 막 청소 시간에 야 이거 확률과 통계 이거 책 누구 거요? 이거 물어보는 게 조종래 시간 일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요. 남들이 잘하는 걸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공통사회를 배울 때도 이런 소재들을 갖고 배워요.
그러면 이 소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재미있었던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갖고 수행평가도 이제 선생님이 내줄 수행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수행평가 주제가 마침 내가 원하는 거랑 맞다 그러면 더 좋은 거지만 아니라고 해도 수행평가 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 고민을 넣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 가운데서 뭔가를 찾아봐서. 근데 내 고민을 넣으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구글링 해가지고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찾아서 조사함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센 애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식을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지금 선생님이 쭉 여기다가 넣어둔 겁니다. 선택 과목 하기 전에. 개념 자체가 한국지리라고 하는 과목은 핵심 개념이 요건데 이러한 내용 요소들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음. 이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통계적인 기법으로도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지리는. 그래서 한지하는 학생들이 주로 수학을 좀 제법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데이터를 다루는 케이스들의 그런 거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 생명윤리, 환경윤리, 인공지능 윤리 같은 걸 다루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연계열을 가려고 하더라도 의학계열을 가려고 하더라도 보건계열을 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나의 어떤 그 철학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교과 등급을 산출하지만 적절한 과목이라는 거죠. 왜?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의 특징을 이 박스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건가요? 네. 이런 걸로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전윤리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인데 약간 생활과 윤리하고 달라요. 오랜 시간에 걸쳐 탐구한 과정을 원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원전으로.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보다는 이 텍스트 자체가 약간 좀 하드한 거죠. 내용상으로도. 그러면 학생들이 고전윤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윤은 등급을 산출하고 고전윤리는 등급을 산출하지 않으니까 이걸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과목의 목적은 자기 윤리적인 철학적인 상황을 보여주기에는 생활과 윤리가 낫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제발. 자, 여행지리 의학계열 가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국제자원봉사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지리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1단원만 재밌어요.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2단원부터는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요. 그럼 이 친구들이 여기서 뭘 보여주겠어요?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통계 처리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죠. 나머지는 없다라고 하면 이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적 관리를 위해서 제발 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전북 지역 학생들한테 첫 번째로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필요성이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세요. 3등급까지 열어놨다고요. 선생님, 제가 만약에 그걸 선택했는데 교과 등급이 4등급이 되면 어떡해요? 그거는 학생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능력이 부족해서 4등급인 거지 그 학교에서 정말 3등급 안에 들어가는 선수다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그렇게 안 벗어나요. 솔직히. 고전과 윤리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사문탐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들이 3학년 때 많이 하거든요. 사문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탐구 과정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1, 2, 3, 4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모델링을 해요. 그 뒤에 내가 진짜 주제를 갖고 무언가 보고서를 쓰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문탐을 하려고 하는 친구면 사전에 뭐가 되게 많아야 되겠어요? 사회 과목에 대해서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정리가 되나요? 어떤 건가? 혹은 AI나 이런 쪽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즉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측면에서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학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의도를 갖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로 이외의 목적이 다 있다. 통합과학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배우고 있는 과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찢어져요. 물투 같은 개념으로. 쌤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3학년에 올라가면은 미적분 과목만 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럼 미적분 과목만 학생들이 신경을 쓰고 물투와 투는 버려요, 애들이.
그런데 물투와투 가만 보면 전부 다 수학적 개념을 뭐 한 거예요? 활용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수학이 세 보인다라는 건 미적에서 성적을 통해서도 보여줘야 하지만 이 안에서 무언가를 과제에 대해서 증명하고 보여주는 과정에서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쳤는데 이제 의도는 다 알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재밌는 건 뭐냐? 과학사. 학생들이 과학사 선택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과학사는요 약간 물리학적인 속성이 되게 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활과 과학은 조금 더 말캉말캉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해하셔야 된다. 개념 이해랑 개념을 적용하는 건 다르다. 교과서와 수능 문제와 논술을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텍스트로 보여지는 거지만 과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이미 이 자리에 올 정도의 학생들이고 1, 2, 3등급이면 문제 해결 능력은 있는 거라고 대학들이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지 진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과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연계교과에 대한 중요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면접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이런 자료 들어가가지고 제시문 기반 면접 한번 풀어보세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근데 지금부터 풀 필요는 없어요. 2학년들 같은 경우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거를 활용하시는 거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종합전형 시작할 때. 그래서 자기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놓고 뭔가 공부할 때 자기 평가를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탐구 보고서를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과목 같아요? 이게 영어라고 영어. 영어 나와 있잖아. mRNA. 이게 뭔 영어요? 이러다가 이제 박수가채를 받는 거예요. 끝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어는 영어답게 공부하시고 선생님이 수행평가 시키면 수행평가 잘 하시고 뭔가 조사해오라고 하면은 다른 것도 더 뼈 때리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영혼을 실어가지고 좀 공부하시고 이게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핵심입니다. 내가 요즘에 자꾸 얘기하는 건데 자 지식의 발달 단계를 이제 구성주의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식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순으로 좀 더 계급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급진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지식, 이해, 적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교과 성적이 좋으면 다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자기 탐구 주제에 대해서 그 학습 내용 요소에서 뽑아보라고 했더니 다 뽑아가지고 뭐만 하냐면 발표해보라고 하니까 나열만 하고 묘사만 하고 설명만 하고 요약만 하고 조직화만 해요. 그럼 뭐 했단 얘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있는 거 뜯어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미 너는 교과 등급에서 충분히 3등급 안쪽이라 그걸 보여줬다고요. 근데 세특 중요하다면서요. 왜 중요하다고 하는 세특을 위해서 활동을 해보라고 했더니 어디다가 카피만 해가지고 개념만 나열하고 설명하고 조직만 하냐고요. 네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자랑 숫자랑 똑같은 말을 같이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등급 안에서 조금 더 내 자신의 고민을 잘 담아내려면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해야죠. 그러려면 제일 쉬운 건 예를 들어봐야죠. 개념을 배웠으면 어딘가에다 써먹고 싶어 할 거고 써먹고 싶어 하려면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해가지고 그 관련된 예시들을 찾아 놓을 거고 그 예시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아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언가를 더 해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고 뭔가 비교하거나 공식화하거나 더 나은 형태의 퍼포먼스로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발 해당되는 과목을 꼭 독서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책을 읽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책을 읽어서 그냥 퍼포먼스만 하게 되면 책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읽는 거는 내가 배운 거를 책을 통해서 비교해서 무언가를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인데, 과목 독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만 해요? 책만 읽어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내용 연계교과 하시고, 두 번째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내용 요소 찾아가지고 관심 있는 거 찾으시고,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 그 개념을 이렇게 파란색처럼 할 수 있는 고민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옆에 사람이 한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그거는 레드 오션이에요. 종합전형, 특히나 서울대는 이런 학생들 좋아해요. 연고대도 이런 학생들 좋아해요. 서성한도 이런 학생들 좋아해요. 15개 대학까지는 이런 학생들 좋아해요. 교과라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도 버리고, 조금 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전북지역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